한국 구름향기에 빠진 일본 사케 명가의 딸, 그 진솔한 이야기. 지금 일본 전통주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 전통주 구름향기가 대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도쿄의 트렌디한 바와 이자카야에서는 사케 대신 구름향기를 찾는 젊은이들이 늘고, 대형마트에선 한국 전통주가 진열대에서 동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의 전통 사케 업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 현상의 중심에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야자키 사쿠라입니다. 일본 3대 사케 브랜드인 미야자키 주조의 외동딸이자 현재는 부사장을 맡고 있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 막걸리의 매력에 빠져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한국 술이라고 하면 처음엔 정말 코웃음 쳤어요. 쌀로 만든 술은 일본 사케가 세계 최고지 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 가문은 메이지 시대부터 3대째 사케를 빚어왔고 일본 내에서도 최고급 사케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미야자키의 사케는 세계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술이라고 배웠고 그걸 의심한 적이 없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가업의 자부심을 몸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저희 미야자키 주조는 교토교외에 위치한 300년 역사의 사케 양조장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후 미국 코넬 대학에서 양조학 석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했죠. 아버지는 제가 사케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양조장의 모든 부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쌀 세척부터 발효, 역과, 숙성까지. 3년 동안 장인들 밑에서 기초부터 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26세에 미야자키 주조의 부사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본 내 사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사케보다 맥주, 와인, 위스키를 선호했고 전통 사케는 늙은이들의 술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은 매년 15%씩 감소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미야자키 주조를 살릴 수 있을까?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바꾸고 젊은 소비자들을 겨냥한 새로운 제품도 개발해봤지만 뚜렷한 효과는 보지 못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것은 2년 전 우연히 참석한 도쿄 국제주류 박람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날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우리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점점 사케를 외면하고 맥주나 와인, 위스키를 더 선호하게 되면서 전통 사케 시장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죠.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미래를 고민하던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그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박람회장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주류 업체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주로 유럽과 미국의 와인, 위스키 부스를 둘러보며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휴식을 취하던 중 우연히 한 구석에 위치한 작은 부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하얀 술을 맛보며 웃고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작은 부스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청운당이라는 한국 전통주 양조장이었죠. 호기심에 한 잔 시음해보자는 생각으로 다가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술이 어떤 맛일지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경쟁업체 조사 차원에서 들른 거였죠. 이게 한국의 전통주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스를 지키고 있던 젊은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의 구름향기입니다. 쌀과 누룩으로 빚은 전통주죠. 예로부터 우리 서민들이 즐겨 마시던 술이에요. 그는 한 잔을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전 약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 하얀 액체를 바라봤어요. 일본 사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사케는 맑고 투명한데 이 술은 하얗고 탁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느낌이랄까? 솔직히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의상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탄산감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약간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사케와는 전혀 다른 그러나 매우 매력적인 맛이었죠. 입안에서 느껴지는 살아있는 효모의 풍미와 자연스러운 단맛 그리고 은은한 산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느낌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정말 독특하네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실은 독특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충격적일 정도로 맛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본 사케 명가의 딸로서 외국 술에 그렇게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어색했습니다. 그 젊은 남성은 최준호라는 사람이었고 청운당의 3대 대표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회사와 전통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두 회사 모두 오랜 역사를 가진 가족 경영 기업이었고 현대화와 시장 축소라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죠. 준호 씨는 구름향기에 담긴 깊은 의미도 들려주었어요. 우리 구름향기는 단순한 술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슬픔과 기쁨이 담긴 역사가 있죠. 특히 힘들었던 시절, 농부들이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이 술 한 잔으로 위로받았어요. 가난해서 고기는 살 수 없어도 구름향기만큼은 직접 담가 마시며 삶의 위안을 찾았죠. 준호 씨의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의 눈빛에서 자신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어려운 시절 서민들에게 구름향기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었어요. 어르신들은 지금도 구름향기 한 사발이면 인생의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한국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소주나 맥주를 선호하면서 전통주 시장이 위축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여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 발효 전통주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준호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전통주 산업의 어려움은 국경을 초월한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청운당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있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예요. 준호 씨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전통주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전통 제조법의 본질은 지키되 현대 기술로 품질 관리와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또한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맛의 전통주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우리 회사와의 차이점을 생각했어요. 미야자키 주조는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변화를 거부해왔고 그것이 우리를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었죠. 준호 씨는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내일 저희 부스에서 더 다양한 한국 전통주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 전통주 시스템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준호 씨의 명함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청운당은 우리보다 규모는 작지만 신선한 아이디어로 전통주 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 가문이 사케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다음 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청운당 부스를 찾았습니다. 준호 씨는 반갑게 저를 맞이했고 다양한 종류의 한국 전통주를 소개해 주었어요. 막걸리뿐만 아니라 약주, 청주, 과실주까지. 각각의 특성과 역사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전통주에 대한 제 관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청운당의 복분자 약주였어요. 한국 전통 약재와 복분자 열매를 발효시켜 만든 술인데 깊은 풍미와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실 막걸리도 있었는데 상큼한 매실향과 막걸리의 부드러움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맛이었죠. 이 술들은 정말 놀라워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본 적 없는 스타일이에요. 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야자키 씨,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회사를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제 생산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스마트 양조 시스템도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비즈니스적인 호기심이었을 뿐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한국 방문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분노하셨습니다. 한국 술을 배우겠다고? 미야자키 가문이 딸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300년 동안 일본 최고의 사케를 만들어 왔어. 외국 술을 배울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이냐?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경쟁업체 조사예요. 그들의 기술을 배워서 우리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미야자키 주조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마지못해 동의하셨지만 마지막 경고를 잊지 않으셨죠. 절대로 우리 가문의 전통을 잊지 마라. 네가 배운 모든 것,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은 조상들이 300년 동안 지켜온 전통 덕분이란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일주일 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의 안내로 서울 북촌에 위치한 청운당을 방문했죠. 한옥 마을 속에 자리 잡은 양조장은 첫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웠어요. 전통 한옥 건물 안에 최첨단 설비가 갖춰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전통주라는 개념을 추구하고 있어요. 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전통은 지키되 현대기술을 접목해 품질을 높이는 거죠. 발효실을 둘러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IoT 센서로 모든 발효 탱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가 최적의 발효 조건을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일본의 전통 사케 양조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첨단 기술이었죠. 우리 미야자키 주조에서는 아직도 장인의 감각에 의존해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술로 만들어도 전통주의 맛이 유지될까요? 의구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사실 전통주는 장인의 손길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한 잔의 막걸리를 건넸어요. 직접 맛보시고 판단하세요. 그 한 모금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박람회에서 맛본 것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맛이었어요. 전통의 깊이와 현대기술의 정밀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맛이었죠. 입안에서 느껴지는 복잡한 풍미, 과일향, 누룩의 깊은 맛이 오래도록 여운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IoT 시스템이 정말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준호 씨는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어요. 전통은 그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상들도 그 시대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술을 빚으려 했을 테니까요.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 중요한 건 술을 대하는 장인의 마음가짐이에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 미야자키 주조도 한때는 혁신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거부해왔다는 걸 깨달았죠.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떠올랐어요. 300년 전통을 이어가려면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청운당의 연구실도 둘러보았어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원료와 효모를 실험하며 새로운 맛의 전통주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발효 데이터베이스였어요. 수천 번의 발효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발효 조건을 찾아내는 시스템이었죠. 발효는 살아있는 과정이라 변수가 많아요. 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장인의 경험에 의존했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그 경험을 수치화하고 표준화했어요. 덕분에 안정적인 품질의 전통주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우리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메모했어요. 특히 발효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사케 생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머물던 3일 동안 저는 다양한 한국 전통주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밤 준호 씨와 함께 전통주 바를 방문하며 젊은 세대가 어떻게 전통주를 즐기는지도 관찰했죠. 서울의 젊은이들은 전통주를 힙한 술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특히 칵테일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해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구름향기 모히토라. 정말 창의적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바텐더가 구름향기에 민트와 라임을 섞어 만든 칵테일을 맛보며 말이죠. 전통주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본질을 잃지 않는 거죠. 우리는 전통 제조법의 핵심은 지키되 현대인의 입맛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진화하고 있어요. 그날 밤 준호 씨는 저를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는 70대 할머니들이 모여 직접 구름향기를 담그고 계셨죠. 이분들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구름향기를 빚어오신 살아있는 역사예요. 준호 씨가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구름향기 한 사발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이거 한 잔 마시면 세상 모든 근심이 구름처럼 사라진다고 해서 구름향기라 부르는 거요. 내가 20살 때 시집와서 남편이랑 처음 빚은 술이요. 그때는 쌀도 귀해서 조금밖에 못 담갔지만 그래도 이 한 사발이 우리를 버티게 했어.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그 손에서 건네받은 구름향기를 마시며
저는 술 한 잔에 담긴 깊은 역사와 정서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와 애환이 담긴 문화적 유산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사케와는 다른 구름 향기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전통주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미래가 담긴 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청운당은 단순히 술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었죠. 마지막 날, 준호 씨는 저를 청운당의 특별 시음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특별한 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비밀 제조법으로 만든 천년 약주예요. 준호 씨가 소개했습니다. 1년에 단 100병만 생산하는 최고급 전통주죠. 특별한 손님에게만 대접하는 거예요. 천년 약주를 맛보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입안에 퍼지는 복합적인 풍미, 은은한 꽃향기,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깊은 여운. 이건 단순한 술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일본의 최고급 다이긴조 사케의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깊이를 가진 술이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술이 한국에 있는 줄 몰랐어요. 사케와 막걸리는 같은 쌀로 만들지만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죠.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준호 씨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청운당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회사에도 적용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할지 모르겠네요. 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그럼 먼저 한일 합작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야자키 주조의 기술과 청운당의 혁신을 결합한 새로운 주류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벚꽃 효모. 우리 가문의 비밀 효모를 한국 구름향기에 접목하면 어떨까요? 미야자키 주조는 특별한 벚꽃 효모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이 효모는 일본 교토의 오래된 벚꽃 나무에서 채취한 것으로 사케에 독특한 꽃향기를 부여했죠. 이 효모는 우리 가문만의 비밀이었고 외부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준호 씨가 눈을 빛내며 물었어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네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벚꽃 구름향기라는 새로운 콘셉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버지를 설득하기로 결심했어요.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아버지의 분노에 직면해야 했어요. 한국 술과 협업? 말도 안 돼. 미야자키 가문은 300년 동안 최고의 사케만을 만들어 왔어. 그 전통을 더럽히지 마라.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격렬했어요.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치는 아버지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들어보세요. 이건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전통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 무슨 소리냐? 전통은 그대로 지켜야 하는 거야. 내 할아버지, 그리고 그 위의 할아버지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케를 빚어왔어. 그게 미야자키 주조의 자랑이란다. 아버지의 완고함에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준호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일본 벚꽃 효모 샘플을 한국으로 보내고 준호 씨는 실험을 시작했죠. 이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었어요. 가문의 비밀인 벚꽃 효모를 외부인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배신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밤마다 불안과 죄책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컸어요.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2달 후 준호 씨가 특별 택배를 보내왔어요. 분홍빛이 감도는 구름향기가 담긴 병이었습니다. 벚꽃 구름향기 시제품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맛에 전율했어요. 일본 벚꽃의 섬세한 향과 한국 구름향기의 상큼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맛이었습니다. 사케도 구름향기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주류가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진심을 담아 준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요.
사쿠라 막걸리는 분명 성공할 거예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계속 비밀로 유지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께 알려야 했죠.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쿠라 막걸리 병을 내밀었어요.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병을 바라보셨죠. 이게 뭐지? 한국 막걸리와 우리 가문이 벚꽃 효모를 결합한 새로운 술이에요. 사쿠라 막걸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뭐라고? 너, 우리 가문의 비밀 효모를 한국인에게 넘겼다고? 아버지의 분노는 예상했지만 그 강도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사무실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들을 정도로 고함을 치셨죠. 미야자키 가문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거나 다름없어.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순간 저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버지, 눈을 떠보세요. 우리 회사는 망해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5년 안에 문을 닫게 될 거예요. 이 사쿠라 막걸리가 우리의 활로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문이 막히셨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맞선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맛보세요. 이건 단순한 막걸리가 아니에요. 우리 가문이 혼이 담긴 새로운 술이에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한 잔을 따라드렸어요. 처음엔 거부하셨지만 결국 한 모금 마시고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 아버지도 그 맛에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한국 술이라고?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서 분노가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한국 막걸리와 우리 가문이 벚꽃 효모를 결합한 거예요, 아버지. 두 나라의 전통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거죠. 아버지는 다시 한 모금 마시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마디 했죠. 더 연구해봐라. 그 말은 암묵적인 허락이었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을 닫지는 않으셨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곧바로 준호 씨에게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 씨도 기뻐했죠.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상용화 준비를 시작해야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쿠라 막걸리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어요. 벚꽃 효모가 한국의 발효 환경에서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소량 생산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대량 생산 과정에서 맛이 균일하게 유지되지 않았죠. 효모가 한국의 기후와 물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준호 씨가 전화로 우려를 표했어요. 발효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효모가 불안정해져서 맛이 달라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가장 좋은 해결책은 준호 씨가 직접 일본을 방문해 우리 양조장에서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를 다시 한번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외부인을 우리 양조장에 들이자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300년 동안 미야자키 주조에 외부인이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저는 간절히 애원했어요. 아버지, 이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준호 씨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고 그의 기술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일단 한 달만 시험 삼아 허락하마. 하지만 그 한국인은 주조실의 특정 구역에만 접근할 수 있어. 그리고 모든 활동은 내가 직접 감시할 거다. 그렇게 준호 씨는 우리 양조장에 한 달간 머물며 함께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경계와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불편한 시간을 보냈지만 준호 씨의 진정성과 전문성은 점차 모두의 마음을 열게 했어요. 그 한 달은 정말 눈부신 시간이었어요. 준호 씨의 혁신적인 접근법과 우리 가문의 전통 기술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냈죠. 우리는 일본의 전통 세이조 정제법과 한국의 IoT 발효 시스템을 결합해 안정적인 생산 방법을 개발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준호 씨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발효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발효 초기에는 한국식 저온 발효법을 사용하고 중기에는 일본식 세이조 정제법을, 후기에는 다시 한국의 숙성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죠. 이런 복합적인 접근 덕분에 벚꽃 효모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버지도 점차 준호 씨의 혁신적인 접근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셨지만 나중에는 직접 질문을 던지고 토론에 참여하셨죠. 정말 흥미로운 방식이군. 어느 날 아버지가 준호 씨에게 말했어요. 자네의 IoT 시스템은 우리 사케 생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변화를 극도로 거부하던 아버지가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보이다니. 준호 씨의 진정성과 전문성이 아버지의 완고한 마음까지 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내 완성된 하늘빛 구름향기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은은한 분홍빛 색상과 벚꽃향이 감도는 부드러운 맛은 기존의 어떤 주류와도 달랐어요. 첫 시음회에서 모든 직원들이 감탄했고 심지어 아버지조차 괜찮은 수리군이라며 인정하셨죠. 우리는 이 제품을 다가오는 도쿄 국제주류 박람회에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운단과 미야자키 주조의 공식 협업 제품으로 내놓기로 한 거예요. 양가 모두의 동의를 얻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람회 준비는 정말 바빴어요. 부스 디자인부터 마케팅 전략, 시음 행사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했죠. 특히 저와 준호 씨는 하늘빛 구름향기의 스토리텔링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 그리고 현대적 감각의 만남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죠. 이번 박람회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일본 시장에 한국 전통주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 전통주가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감에 가득 차 대답했습니다. 박람회 당일 우리 부스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천년의 지혜, 한국 전통주의 새로운 여정이라는 제목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나 봐요. 시음을 한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이건 정말 한국 전통주인가요? 이렇게 세련된 맛이라니. 한 방문객이 물었어요. 네, 한국의 천년 전통 양조 기술로 만들어진 구름향기에 약간의 현대적 감각을 더한 거예요. 준호 씨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서민들의 영혼이 담긴 술이죠. 저는 옆에서 준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죠.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알리는 달이라는 것을요. 준호 씨와 저는 번갈아가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어요. 준호 씨는 한국어로, 저는 일본어로 설명했죠. 한국 전통주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준호 씨가 들려준 한국 농부들의 이야기, 어려운 시절. 구름향기 한 사발로 위로받던 서민들의 이야기는 많은 방문객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놀랍게도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혁신적 주류 어워드에서 하늘빛 구름향기가 최고의 국제협력 주류 부문과 최고의 전통주 재해석 부문에서 더블 수상을 차지한 것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준호 씨와 함께 트로피를 받던 순간, 객석에서 아버지가 박수치시는 모습을 봤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은 수천 년 동안 한국 전통주를 지켜온 모든 장인들과 할머니들께 바칩니다. 준호 씨가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전했어요. 그분들의 지혜와 정성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주를 통해 진정한 술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이자 역사와 현재를 잇는 달이라는 것을요. 시상식 후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옳았다. 전통은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란다. 한국 전통주에서 그 지혜를 배웠구나. 박람회에서의 성공 이후 하늘빛 구름향기는 일본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20-30대 젊은 층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SNS에서는 구름향기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투어 리뷰를 올렸어요. 이 술을 마시면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한 유명 일본 유튜버가 리뷰에서 말했죠. 한국 전통주의 깊이를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일본 최대 주류 유통업체 아사히 주류에서는 첫 주문으로 무려 1만 병을 요청했고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백화점과 고급 슈퍼마켓에서는 출시 하루 만에 매진되는 진풍경이 펼쳐졌죠.
한국 구름향기가 일본을 사로잡다라는 헤드라인이 일본 최대 경제지 일면을 장식했어요. 기사에서는 한국 전통주의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이것이 일본 전통 주류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준호 씨가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이제 청운당의 생산시설을 확장해야겠어요. 한국 전통주의 세계화가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네요. 미야자키 주조와 청운당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청운당이 주도하고 미야자키 주조가 일본 내 유통을 담당하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 술의 본질은 한국 전통주니까요. 우리는 일본에서는 하늘빛 구름향기를, 한국에서는 우리 구름향기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출시했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하늘빛 구름향기가 양국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이에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전통주를 배우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대학에서는 한국 전통주 강좌가 개설되고 대형 서점에는 한국 전통주 코너가 생겨났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국 전통주 투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일본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데이트를 쳤어요. 일본인들이 한국의 시골 마을을 방문해 할머니들에게 직접 구름향기 만드는 법을 배우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아버지도 변화하셨어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청운당을 둘러보셨고 한국 전통주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셨죠. 특히 준호 씨의 할머니가 직접 담근 구름향기를 맛보시고는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 술엔 영혼이 있구나,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우리 사케도 예전엔 이런 마음으로 빚어졌을 텐데 어디선가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 준호 씨의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작은 항아리를 선물하셨어요. 이 항아리로 술을 담그면 더 맛있어진다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지. 아버지는 그 항아리를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들고 일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야자키 주조의 일부 시설을 한국식으로 개조하기 시작하셨어요. IoT 기반 스마트 양조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국 누룩 제조법을 연구하셨죠. 세상은 변하고 있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한국 전통주에서 배울 점이 많구나. 아버지의 그 말씀은 미야자키 주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편견을 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문화적 열린 마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죠. 준호 씨와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양국을 오가며 협력을 더욱 강화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배우는 입장이었죠.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 전통주의 깊은 철학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준호 씨의 지도 아래 저는 직접 한국식 누룩 만드는 법부터 배웠어요. 일본 전통 양조 기술도 훌륭하지만 한국 전통주만의 특별한 정서가 있어요. 준호 씨가 가르쳐 주었죠. 우리 할머니들은 술을 빚을 때 항상 좋은 생각으로 빚어야 좋은 술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재료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담는 거죠. 1년이 지난 지금 하늘빛 구름향기는 일본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류 중 하나가 되었어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에서는 한국 전통주바가 트렌디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죠.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전통주의 다양한 종류를 경험하고 한국 문화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운당은 이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 내 생산시설을 3배로 확장했고 전국의 소규모 양조장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역의 전통 구름향기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잊혀져가던 한국 전통주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거죠. 우리는 단순히 술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자부심을 되찾고 있어요. 준호 씨가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죠. 할머니들의 지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미야자키 주조도 변화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최고의 사케를 만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죠. 대신 일본과 한국의 양조 기술을 함께 연구하는 동아시아 전통주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이곳에서는 양국의 젊은 양조가들이 함께 배우고 실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욕과 런던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시작됐어요. 하늘빛 구름향기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글로벌 스피릿 어워드에서 올해의 아시아 전통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줄 몰랐어요. 최근 인터뷰에서 준호 씨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의 세계화라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가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 모든 변화는 한 잔의 구름향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편견을 버리고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인정했을 때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가끔 준호 씨와 함께 회상합니다. 도쿄 박람회에서의 첫 만남, 서울 할머니들과의 소중한 경험, 그리고 한국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이제 저는 일본 사케 명가의 딸이 아니라 한국 전통주의 진정한 팬이자 전도사가 되었어요. 전통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은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한국 전통주 문화를 알리는 책을 출간했고 정기적으로 한국 전통주 강좌를 열고 있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전통주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죠.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전통주명인 축제라는 이름으로 한국 전국의 전통주 장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그 자리에서 준호 씨는 잊혀져가던 지역 전통주들을 복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수상 소감에서 준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전통주가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미야자키 사쿠라 씨는 외국인임에도 한국 전통주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진심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행사 후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아가씨 덕분에 우리 술이 세계로 나갔다고 하네. 고맙구려. 이 할미의 손주들도 이제는 전통주를 자랑스러워한단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상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문화적 다리가 되어 두 나라 그리고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히는 데 작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어요. 올해 초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야자키 주조의 경영권을 동생에게 넘기고 한국으로 이주한 거예요. 한국 전통주를 더 깊이 연구하고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죠. 아버지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 진심을 이해해 주셨어요. 네가 찾은 길이라면 응원한다. 아버지가 공항에서 말씀하셨어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가교가 되어주렴. 이제 저는 서울에 살면서 세계 전통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 전통주를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전통 발효주를 연구하고 교류하는 공간이죠. 매달 각국의 양조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을 나누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할머니의 레시피 프로젝트예요. 한국 농촌의 80대, 90대 할머니들이 간직한 전통주 제조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이죠. 이미 200개가 넘는 독특한 레시피를 수집했고 이 중 몇몇은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빚으신 술이 해외에서도 인정받다니 꿈만 같아요. 한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죠. 마을의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전통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준호 씨와 저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작년 가을 우리는 한국 전통 혼례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의 결합을 축복해 주셨죠. 결혼식에서 우리가 나눈 잔은 물론 구름향기였어요. 그것도 준호 씨의 할머니께서 직접 빚으신 특별한 구름향기였죠. 이 술에는 우리 가문이 축복이 담겨 있단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달라도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증거지. 이제 우리는 함께 한국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뉴욕의 구름향기 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고 파리와 런던에도 한국 전통주 문화를 알리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저희 부부가 곧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한국과 일본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세계 최초의 한일 합작 양조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요? 전통주. 어떤 경험이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콘텐츠의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볼게요.